뉴욕 한국교육원이 오늘 재외동포 교육개혁 4대 목표와 8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내일 업소 임금보증보험 의무화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추진 중인 코리안타운 플라자 프로젝트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명칭이 수정될 전망입니다. 한인은행에서 계좌당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예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뉴저지주가 중고등학생 등교 시간을 늦추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오늘 뉴욕 플러싱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선진 뉴욕 공동체 구축을 비전으로 재외동포 교육개혁 4대 목표와 8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그동안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를 100% 무상으로 보급하고 미주 지역의 뉴욕 한글 학교들을 교육 모델로 제시하는 등 재외동포 교육 개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원은 앞으로도 재외동포 교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4대 목표와 8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 재외동포 교육 개혁 추진 방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뉴욕 한국교육원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앞서가는 뉴욕 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교육원은 나눔 실천을 통한 한국어 세택 확산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장 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배려 실천을 통한 한글 학교 교육 활동 지원도 강화합니다. 연수 지원 등을 통해 교사 역량 강화를 우선으로 도모하고 찾아가는 학교 경영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기반한 유학생 유치 활성화 모델도 제시합니다. 교육원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한국대학 진학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 진학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원은 역사교육 모델 학교를 선정하고 독도교육 학교를 운영 지원하는 등 정체성 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내일 업소 임금보증보험 의무화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험회사들도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는 10월 6일까지 가입을 의무화한 건 너무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론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네일살롱의 임금보증보험 의무화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보험회사들도 해당 보험 상품의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종업원과 네일업소 주인들이 소통할 수 있고 그들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네일업소 임금보증보험 의무화 방안은 네일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6일까지 임금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업소 규모별로 2만 5천에서 12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퀸즈 지역에서는 네일살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단속이 더 강화됐습니다. 업소들에게 주어졌던 2주 정도의 서류 준비 기간도 일주일로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뉴욕 한인네일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퀸즈를 중심으로 뉴욕주 네일업계 특별단속반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업주와 종업원들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협회 측에 따르면 3명에서 5명의 인스펙터가 한 조로 네일살롱을 찾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주에게 종업원의 노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타임카드 기록과 노동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세 기록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일협회의 이상우 회장은 단속이 시작된 지난달만 해도 단속반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2주 정도의 여유 기간을 줬지만 최근 일주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꼼꼼하게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추진 중인 코리아타운 플라자 프로젝트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명칭이 수정될 전망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코리아타운 대신 윌리엄 A. 레오나드 플라자로 명칭을 바꾸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11일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뉴욕시 교통국 관계자 등과 함께 코리안타운 플라자와 관련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퀸즈 한인회는 반대 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성되는 플라자의 명칭을 코리안타운 플라자에서 윌리엄 A. 레오나드 플라자로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A. 레오나드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전쟁 영웅으로 레오나드 스퀘어 역시 이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과 시민단체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장소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류재봉 퀸즈 한인 회장은 플라자 조성의 목적은 모든 주민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해도 상관없다며 커뮤니티 화합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회와 스타비스키 의원은 다음 미팅에 반대 단체들을 초청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광복 70주년 광복절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도 다양한 광복절 기념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와 대뉴욕지구 광복회가 공동 주최하고 뉴욕 총영사관이 후원하는 제70주년 광복절 경축기념식이 15일 오전 11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미주 신뢰포럼 시국 강연이 건국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되고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를 담은 영문판 책 출판 기념회, 남상규 원로 가수의 특별 출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선 13일에는 퀸즈 한인회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플러싱의 힌두 템플 사와라티홀에서 광복절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뉴저지 한인회는 14일 오후 5시 해켄색의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광복절 경축 합동 행사와 만찬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 문화행사로는 한인예술인단체 크리에이트가 그룹 Y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맨하튼의 스페이스 가비 갤러리에서 태극기 전시회 길이다 그리다 색이다를 개최합니다. 또 한국 전통 장례 절차를 볼 수 있는 연극 염쟁이 유시도 15일 오후 4시와 7시 맨하튼의 13 레파토리 시어터에서 공연을 시작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한인 사회에서도 현금이 은행권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인은행에서 계좌당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예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5년 2분기가 끝난 지난 6월 말 뉴욕 일원에서 영업 중인 9개 한인은행의 고액 예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좌당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예금 총액은 46억 8,290만 3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억 9,298만 7천 달러보다 30.3% 증가했습니다. 계좌당 10만에서 25만 달러에 해당하는 고액 예금 총액은 27억 8,253만 5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2%나 늘었고 계좌당 25만 달러가 넘는 초고액 예금은 19억 36만 8천 달러로 21.4%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한인은행들의 고액 예금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에 투자 자금이 은행권의 예금 프로모션에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의 자금 유입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장은행 3인방 중 윌셔와 한미는 10만에서 25만 달러 예금 증가율이 각각 118.1%와 123.1%로 나란히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BBCN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대체로 약세를 드러냈습니다. 그 밖에 노아은행은 27.8%, 뉴 밀레니엄뱅크는 7.8% 증가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하튼 한인타운 전철역에서 무임승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몇 달러의 요금을 아끼려다 무임승차로 적발되면 1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인타운 인근의 전철역에서 뉴욕시경이 무임승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34가와 헤럴드 스퀘어역의 비상출구 앞에 4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이곳으로 들어오는 무임승차 승객들을 일일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42가와 타임스퀘어 전철역 등에서도 승객들이 많은 러시아워 시간에 무임승차 집중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 $1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뉴욕시경은 최근 시행하고 있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경범죄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무임승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범죄를 차단시킴으로써 큰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학 이론인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경범죄 단속에는 노숙과 공공장소 음주, 풍기문란과 노상방뇨, 공원 규정 위반, 무임승차 등이 포함됩니다.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늦추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등교 시간을 늦추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10일 주 교육국이 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즉시 발효되면서 교육국은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30분 이후로 늦출 경우 예상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난달 미 소아학회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30분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국에서 등교 시간이 오전 8시 30분 이전인 중고등학교는 40%에 불과하지만 뉴저지에서는 무려 85%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국은 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등교 시간 조정이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국은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30분 이후로 늦추는 계획을 마련하고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놀이터 시설의 안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고도 빈번한데요. 뉴욕시가 놀이터 안전사고로 지불한 배상금은 지난 6년간 2천만 불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뉴욕시 놀이터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로 시정부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급한 배상금은 2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 이후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고로 가장 큰 배상금을 받은 케이스는 지난 2007년 에리다니아 마르티네즈의 사고입니다. 당시 6살이던 에리다니아는 미끄럼틀에 튀어나온 날카로운 금속 조각에 가운데 손가락이 잘렸고 가족들은 2013년 시 정부와의 소송 끝에 총 7억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뉴욕시 놀이터 사고와 관련한 법적 소송 건수는 53% 증가했습니다. 시정부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놀이터에서 발생한 개인 부상 사고 556건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했고 33건은 적어도 10만 달러 이상이 지불됐습니다. 또 지난 2014년 3월부터 1년 사이 197곳의 놀이터는 시설 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그대로 4개월 이상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1965년 사우스 LA에서 와츠 폭동이 일어난 지 50주년이 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경찰과 커뮤니티 간의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년 전 오늘 사우스 LA 지역에서 발생한 와츠 폭동. 당시 흑인들은 인종차별적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분노했고 6일간의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1992년 발생한 LA 429 폭동, 또 지난해에 이어 오늘까지 퍼거슨시에서 이어지고 있는 흑인 소요 사태까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경찰의 인종차별적 과잉 진압과 인종 간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We do have police officers that sometimes don't follow the law. For example, we have a lot of news coverage about police officers murdering black and brown youth. 오늘 한인타운에서는 이 같은 경찰과 커뮤니티의 오랜 갈등을 해소시키고자 평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는 폭동의 발생과 빈곤율의 상관성, SNS의 무작위 배포로 인한 경찰과 커뮤니티의 소통 단절 등 심도 있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그 커뮤니티의 대화 또 목소리 통해서 앞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경찰 관계에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we match basically in every category, demographically, the men and women of the police department match the communities we serve. 한편 와츠 폭동은 당시 백인 경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던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몽둥이를 사용해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폭동 기간 동안 34명이 숨졌고 1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주 한미식품상협회는 한인업소들을 위해 주류 판매 시 숙지해야 될 내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인 리커스토어와 요식업소 업주들을 위한 ABC 세미나가 오늘 오전 올림픽경찰서 커뮤니티룸에서 개최됐습니다. 가주 한미식품상협회가 주최한 오늘 세미나에는 한인업주와 관계자들 70여 명이 참석해 미성년자와 관계된 주류 판매 숙지 사항과 주류 판매 라이센스 관련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근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입니다. 이번에 미성년자들로 인해서 우리 회원업소들이 한 20여 업소가 피해를 받습니다. 미성년자한테 팔을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중범이 되고 나이가 21살에 가차올수록 벌금을 내게 됩니다. 벌금 금액은 3,000불에서 5,000불 그리고 또 2주 동안의 영업정지를 실시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3번 적발될 경우 업주들은 라이센스를 취소당하게 되며 그 미성년자가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제3자로부터 민사적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업주들은 주류 판매를 할 때 반드시 나이를 물어보고 아이디를 체크해야 합니다. We recommend that anyone under the age of 30, if they have the appearance of being under the age of 30, that they check IDs just to be on the safe side. You know, sometimes people may be young and may have an older appearance. LAPD에서는 최근 미성년자를 대동한 리커스토어 함정 수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LAPD가 지정한 미성년자 함정 수사관은 18세, 19세 미성년자로 자신의 나이에 대한 질문에 솔직히 자신의 나이를 밝혀야 합니다. 또 머리를 삭발하거나 문신이 새겨져 있는 등 혐오감을 주는 외모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되며 대학교 로고가 적힌 옷들을 입어 업주로 하여금 대학생으로 착각하게끔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어긴 미성년자 함정 수사관에게 단속을 당한 후 경고 티켓을 받은 업주들이라면 역으로 경고 티켓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주 한미식품상협회는 불법 주류 판매에 대한 한인 업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새로 바뀐 주류법의 교육을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부별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의 유명 여배우들이 난자를 냉동 보관하기 위해서 외국 병원을 찾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난자 보관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독신 여성이라는 별개의 생명체가 있는가? 중국의 대표적 미혼 여배우 슈중레이가 최근 자신이 웨이보에 올린 글입니다. 올해 41살 미혼인 그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갖고 싶은 희망에 미리 자신이 난자를 냉동 보관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선 난자를 냉동 보관하려면 신분증, 출산 가능 증명서와 함께 결혼 증명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미국 병원에서 뜻을 이뤘습니다. 都做好了所有的准备，因为我基本上还是一个比较未雨绸缪的人。 중국 여배우들 가운데 해외에서 난자를 냉동한 사례는 여럿 있습니다. 모델 출신으로 적벽대전에 출연한 린지링은 난자 보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고 올해 35살이 예시하는 자신이 직접 방송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我是特别期待婚姻和孩子的人，我属于我的小孩已经冻在冰箱里了。 일에 쫓겨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여배우들은 난자 보관에 긍정적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난자를 보관하면 좀 더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바람에서입니다. 我没有办法预期这个事情，那如果能在健康的时候保留下来，我觉得也挺好的。
하지만 중국 정부는 시술 과정의 위험성과 가족 계획 정책 등을 들어 미혼 여성들이 난자냉동 보관에 단호한 입장입니다. 인터넷상에는 남성들이 정자냉동 보관은 비교적 수월하다며 성차별이라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유명 여배우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미혼 여성 난자냉동 금지 논란이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미주 한인 시민권자들을 비롯한 외국 국적자들은 한국 내 업소에서 물건을 살 때 부가세와 개별 소비세 등을 내지 않게 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 면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 면세 한도는 가게당 20만 원 이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수화가 제2외국어 교과과정 과목으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10일 주내 학생들이 수화로 기본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수화를 제2외국어로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주 학생들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수화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 퀸즈 베이사이드의 한인식당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인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께 해당 식당 주차장에서 중국계 남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한인 3명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땅바닥에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동부 최대 규모인 류패밀리 장학재단이 어제 제21회 설봉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재단은 수여식에서 장학생 21명에게 1인당 2,000에서 3,000달러씩 총 5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1994년 설립된 재단은 올해까지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 동북부 10개 주의 학생 481명에게 총 10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가끔 구름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하지만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매우 덥고 습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